와츠 폭동은 1965년 로스앤젤레스의 와츠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폭동으로 당시 미국 사회에서 인종차별과 경찰의 과잉 진압, 그리고 흑인 사회에 만연한 경제적 불평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였습니다. 사건의 배경: 1960년대 미국은 인종차별이 여전히 큰 문제였습니다. 비록 1964년에 링컨법이 통과되었지만 실질적인 차별은 여전히 만연해 있었습니다. 특히 로스앤젤레스의 와츠와 같은 지역에서는 빈곤과 실업률이 매우 높았고 흑인 커뮤니티는 공공 서비스에서 소외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의 인종차별적인 단속과 폭력적인 태도도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발단: 1965년 8월 11일 아프리카계 미국인 청년 마케트 프라이가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게 체포된 사건이 폭동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당시 체포 과정에서 경찰과 프라이 가족, 주민들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고 이것이 흑인 커뮤니티 전체의 불만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체포 현장에는 많은 지역 주민들이 모였고 경찰과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폭력 사태로 발전했습니다. 폭동의 전개: 폭동은 빠르게 와츠 지역을 넘어서 로스앤젤레스 전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폭력 사태는 6일간 이어졌으며 수천 명의 주민들이 시위에 가담하고 약탈과 방화가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주방위군을 동원하여 사태를 진압하려 했으나 폭동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당시 폭동으로 인해 34명이 사망, 10명 이상이 부상, 4명 이상이 체포되었습니다. 약 1영채 이상의 건물이 파괴되었고 경제적 피해는 수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결과와 영향: 와츠 폭동은 흑인 커뮤니티 내에서 깊은 불만과 분노가 얼마나 누적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준 사건이었고 이로 인해 이후 인종 문제와 경찰 개혁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었습니다. 하지만 폭동 이후에도 인종 간 불평등과 경찰 폭력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와츠 폭동 이후 약 30년이 지나 1992년 로스앤젤레스 폭동이 다시 발생하게 됩니다. 이 두 사건은 모두 미국 사회의 구조적 인종차별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남았습니다. 와츠 폭동의 역사적 의의: 와츠 폭동은 흑인 민권운동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여겨집니다. 당시의 폭동은 단순히 폭력 사태가 아니라 흑인 커뮤니티가 오랫동안 겪어온 차별과 억압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미국 정부는 흑인 빈곤층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기 시작했으며 와츠 폭동은 이후의 도시 폭동들과 사회 변화의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되었습니다. 와츠 폭동의 사회적, 정치적 영향: 와츠 폭동은 단순한 지역 폭동을 넘어 미국 전역에서 흑인 커뮤니티의 좌절과 분노를 표출하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당시 폭동은 대규모 사회적 불만을 반영한 사건으로 다양한 분야에 걸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흑인 민권운동의 변화: 와츠 폭동 이후 미국 흑인 민권운동은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19만 5,060년대 초까지 흑인 민권운동은 주로 비폭력 저항과 평화적 시위를 통해 차별 철폐와 평등을 요구했지만 와츠 폭동은 흑인 커뮤니티 내부에서 더욱 급진적인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와츠 폭동을 계기로 말콤 X과 같은 지도자의 메시지나 블랙 파워 운동이 흑인 청년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흑인 민권 운동의 일부는 보다 급진적인 방법을 택하게 되었고 블랙 팬서등 같은 단체들이 경찰 폭력에 맞서기 위해 무장을 주장하는 등 더 공격적인 저항을 지지하는 목소리들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이끌던 비폭력 운동과는 차별화된 흐름이었습니다. 도시 빈곤과 차별 문제의 부각: 와츠 폭동은 당시 로스앤젤레스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대두된 도시 빈곤 문제를 부각시켰습니다. 흑인 커뮤니티는 열악한 주거 환경, 높은 실업률, 교육 기회 부족, 공공 서비스에서의 소외 등 여러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와츠 지역 역시 이러한 문제의 중심에 있었으며 폭동 이후 이 지역의 문제들이 전국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와츠 폭동 이후 연방정부는 흑인 빈곤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특히 린든 존슨 대통령이 추진한 위대한 사회 프로그램과 전쟁 빈곤 정책이 그 일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일부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역에서 흑인 커뮤니티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경찰과의 갈등 심화. 폭동의 직접적인 원인은 경찰의 과잉 단속이었지만 이는 이미 흑인 커뮤니티와 경찰 사이에 오랜 갈등이 존재했음을 보여줍니다. 와츠 폭동은 경찰의 인종차별적 행태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깊은지를 명확히 드러냈으며 이후 경찰 개혁에 대한 요구가 더욱 강해졌습니다. 와츠 폭동 이후 경찰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한 다양한 논의와 시도들이 있었으나 경찰의 과잉 대응과 흑인에 대한 차별적 대우는 지속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1992년 로드니 킹구타 사건을 계기로 다시 폭발하게 되며 이는 또 다른 대규모 폭동인 로스앤젤레스 폭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문화적 표현과 미디어의 영향. 와츠 폭동 이후 폭동과 흑인 커뮤니티의 문제는 영화, 음악, 문학 등 대중문화에서 중요한 주제로 다뤄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반에 걸쳐 등장한 블랙스플로이테이션 영화 장르는 흑인 사회의 억압과 분노를 묘사한 영화들을 통해 당시 사회의 분위기를 반영했습니다. 또한 와츠 폭동은 힙합 문화와 흑인 음악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980년대와 90년대에 등장한 N.W. 어와 같은 힙합 그룹들은 경찰 폭력과 흑인 빈곤층의 삶을 노래하며 와츠 폭동과 같은 사건들을 그들의 음악적 배경으로 삼았습니다. 이로 인해 폭동의 여파는 문화적으로도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결론. 와츠 폭동은 단순한 폭력 사태가 아니라 미국 내 흑인 커뮤니티가 오랫동안 겪어온 인종차별과 사회적 불평등, 경제적 박탈감이 폭발한 사건입니다. 이 폭동은 이후 흑인 민권운동의 방향성을 변화시키고 미국 사회가 인종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경찰 폭력과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와츠 폭동은 미국 인종 문제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와츠 폭동은 1965년 당시의 흑인 민권 운동과 인종 문제를 넘어서 미국 사회 전반에 걸쳐 여러 영역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를 조금 더 깊이 파고들면 사회, 정치, 문화 그리고 정책적 차원에서 그 여파는 광범위하게 퍼졌습니다. 1. 정치적 변화와 정부의 대응. 와츠 폭동 이후 연방 및 주정부는 미국의 도시, 빈곤과 인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습니다. 특히 린든 존슨 대통령의 위대한 사회 정책과 전쟁 빈곤 정책은 도시 빈곤층, 특히 흑인 커뮤니티를 위한 복지 프로그램을 강화했습니다. 이들 정책에는 교육, 고용, 주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케르너 위원회 1967년 존슨 대통령은 여러 도시에서 발생한 폭동에 대한 조사를 위해 이 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1968년 발표된 케르너 위원회의 보고서는 미국은 두 개의 사회, 하나는 백인, 하나는 흑인으로 나뉘어가고 있으며 이는 서로 불평등하게 발전하고 있다는 유명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보고서는 인종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대규모 사회 개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으나 실질적인 변화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지역사회의 변화. 와츠 지역 자체는 폭동 이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폭동으로 인해 파괴된 건물과 경제적 피해는 지역사회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복구 작업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역 주민들은
오랜 기간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도시 재개발과 재건 와츠 폭동 후 여러 비영리 단체와 민간 기업들이 지역 재건에 나섰고 정부도 일정 부분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재건 작업이 흑인 커뮤니티 내의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재건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오히려 일부 외부 이해 관계자들의 이익만이 반영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3. 경찰과 법 집행의 변화. 와츠 폭동은 경찰과 흑인 커뮤니티 사이의 신뢰 부족 문제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흑인 사회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도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러한 노력은 실패하거나 제한적이었습니다. 커뮤니티 폴리싱 와츠 폭동 이후 미국 전역에서 경찰은 커뮤니티와 더 밀접하게 협력하려는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커뮤니티 폴리싱은 경찰이 지역 주민들과 협력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경찰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법이 모든 지역에서 성공적인 것은 아니었으며 구조적인 차별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의 무력 사용 문제 와츠 폭동은 경찰의 무력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촉발시켰습니다. 이후 수십 년간 여러 연구와 보고서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과 인종차별적 행동이 문제로 지적되었으며 이 문제는 여전히 현재도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1992년 로드니 킹 구타 사건은 와츠 폭동 이후 해결되지 않은 경찰 폭력의 문제를 다시 부각시키며 또 다른 폭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4. 문화적 반향. 와츠 폭동은 미국 문화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흑인 예술가들과 작가들은 이 사건을 통해 그들의 목소리를 더 강력하게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폭동의 경험은 문학, 영화, 음악 그리고 시각 예술에서 여러 방식으로 표현되었습니다. 흑인 문학과 예술의 부흥 와츠 폭동을 배경으로 한 여러 문학작품과 예술작품들이 등장했습니다. 와츠 지역의 젊은 작가들과 예술가들은 그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강렬한 작품을 발표했고 이는 미국 내에서 흑인 문학과 예술의 중요성을 부각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시인이자 작가인 클로드 브라운은 자신의 경험을 담아 쓴 소설 마이 소울 이즈 레스트에서 와츠 폭동과 같은 도시 빈민가의 현실을 묘사했습니다. 음악과 힙합 문화 와츠 폭동 이후 등장한 힙합은 흑인 커뮤니티의 분노와 좌절을 표현하는 중요한 매체가 되었습니다. 1980년대와 90년대의 힙합 아티스트들은 경찰, 폭력과 사회적 불평등을 비판하는 가사를 통해 와츠 폭동의 정신을 이어받았습니다. 특경찰 폭력에 대한 강한 항의를 담고 있으며 와츠 폭동 이후 지속된 경찰과 흑인 사회 간의 긴장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5. 장기적 교훈과 현대적 의미. 와츠 폭동은 미국의 인종차별과 불평등 문제를 단순히 과거의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현대에도 여전히 이어지는 문제임을 상기시켜줍니다. 와츠 폭동은 1965년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미국 사회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인종 갈등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 와츠 폭동에서 촉발된 인종차별과 경찰 폭력 문제는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며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BLM 운동을 통해 다시 한번 강력하게 표출되었습니다.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시위는 와츠 폭동 이후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인종차별과 경찰, 폭력에 대한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미국 사회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결론. 와츠 폭동은 단순한 폭력 사태가 아니라 미국의 구조적인 인종 문제와 사회적 불평등을 상징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당시 흑인 민권운동의 전환점을 만들었으며 미국 사회에서 인종 문제에 대한 논의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와츠 폭동 이후에도 수많은 도시에서 유사한 폭동이 발생했고
오늘날까지도 인종차별과 경찰 폭력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남아 있습니다. 와츠 폭동의 교훈은 여전히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를 통해 인종 간의 화해와 평등을 향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함을 상기시킵니다.